1506년 9월, 조선의 역사는 단 하루 만에 깊은 비극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창덕궁의 한 구석에서 4명의 어린 왕자들이 세상을 떠난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숙청을 넘어 한 가족의 절망과 조선 사회 구조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적 비극입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겨우 6살, 가장 큰 아이도 9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라면 단 하나, 연산군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놀라운 점은 새로 왕위에 오른 중종조차 그들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카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했지만 정치적 상황과 신하들의 압박 앞에서 결국 무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숙청 사건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어린 자식들이 희생되고 한 삼촌이 조카를 구하려다 실패하며 국가의 법과 원칙마저 무너지는 참담한 드라마였습니다. 연산군과 그의 4아들. 연산군에게는 여러 자식이 있었지만 특히 4명의 아들이 역사적 기록에서 중요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남습니다. 폐쇄자 이왕 8세 1498년 겨울 출생. 연산군과 정실부인 신씨 사이에서 태어난 장자로 총명하고 차분한 성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성종을 닮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연산군은 그의 장남을 무척 아꼈습니다. 한 번은 경회로에서 연산군이 흥청과 음악을 즐기던 중 세자에게 내가 죽은 후에도 너는 이들을 잘 돌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지만 어린 이왕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있었습니다. 당시 연산군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이왕은 이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폭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창녕대군 이성 6세 1500년 여름 출생. 연산군이 가장 사랑한 아들 중 하나로 정실부인 신씨 소생입니다. 연산군은 이 아이를 위해 특별히 승지 김감에게 쌀 15섬을 맡기며 보호를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후에 정치적 계산 속에서 위험한 존재가 되었고 결국 비극의 첫 희생자가 됩니다. 양평군 이인 7세 1498년 늦가을 출생. 후궁 폐숙 이정의 소생입니다. 후궁 소생이었지만 왕자로서 대우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궁궐 안에서 교육을 받고 형들과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이돈수. 정확한 출생일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지만 다른 형들과 비슷한 나이로 추정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형들과 함께 궁궐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은 1506년 9월 2일 이전까지 단순히 궁궐 안에서 성장하는 평범한 왕자였습니다. 스승에게 학문을 배우고 궁궐에서 뛰놀며 때로는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정치적 격변은 그들의 평범한 삶을 한순간에 끝내버렸습니다. 중종반정, 연산군의 몰락. 1506년 9월 2일 새벽,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반정 세력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그의 이복 동생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 중종으로 옹립했습니다. 연산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후궁들은 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으며 측근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반정은 겉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지친 백성들과 신료들은 반정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연산군의 자식들, 특히 아들들이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어린 왕자들을 즉시 처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후일 누군가 이들을 내세워 왕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중종은 이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실록에는 중종이 조카들이 아직 어리고 형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 법도상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사형에 처할 수 없었으며 최고형이라고 해도 노비로 만드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반정 공신들은 정치적 안정과 권력 보호를 이유로 처형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남인 폐세자 이왕은 가장 위험한 존재로 평가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장차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적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의 친척조차 세자는 비록 폭군의 자식일지라도 총명함을 믿고 살겠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이 황평가만으로도 정치적 계산은 무고한 어린 생명을 향해 잔인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2일의 고민과 비극. 중종과 반정 공신 간의 갈등은 9월 내내 이어졌습니다. 중종은 끝까지 조카들을 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반정 공신들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고 결국 정치적 안정이라는 명분 앞에서 그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 24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중종은 더 이상 신하들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고 조카들의 처형을 최종적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중종은 장례를 정성껏 치르도록 당부하며 조카들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4명의 어린 왕자들은 사약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쇄자 이왕 8세, 창녕대군 이성 6세, 양평군 이인 7세, 이돈수 역시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처한 비극을 이해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성은 아마도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총명했던 이왕조차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을지 모릅니다. 연산군은 강화도에서 자식들의 죽음을 전해 듣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11월 6일, 그는 3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자식들의 죽음과 자신의 몰락이 그를 결국 화병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역사적 의미와 분석.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숙청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권력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법치주의의 후퇴. 조선은 유교 국가로서 법과 도덕을 중시했지만 정치적 필요 때문에 스스로 정한 법을 위반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희생시킨 사건은 권력이 얼마나 법을 무시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왕권과 신권의 갈등. 중종은 조카들을 구하려 했지만 신하들의 압박 앞에 굴복했습니다. 이는 당시 왕권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보여주며 왕과 신하의 힘의 균형을 깨닫게 합니다. 정치적 보복의 잔혹함. 연산군의 폭정에 대한 분노는 무고한 어린 생명들에게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복수의 한계와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족의 파괴. 정치적 격변은 한 가족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연산군 가족뿐 아니라 반정 과정에서 많은 가문들이 유사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개인의 존엄성. 어린 왕자들은 자신이 처한 정치적 계산의 도구였을 뿐 어떤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는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 역사를 돌이켜보면 다른 방법도 가능했습니다. 섬으로 유배 보내기. 조선 역사상 왕족들을 외딴 섬으로 유배시켜 정치적 위협을 제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왕족 지위 박탈 후 평민으로 강등, 왕족 신분을 잃게 하면 정치적 위협을 줄이면서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정 공신들은 이러한 온건한 선택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치적 긴장과 극단적 계산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거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씨 폐비와 남은 가족. 연산군의 왕비였던 신씨는 두 아들을 잃고 평생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온화하고 후덕한 인품으로 알려졌으며 연산군이 황음무도할 때도 간언하며 근심했다고 전해집니다. 반정 후 신씨는 한양에 남아 생활할 수 있었지만 두 아들의 죽음은 평생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1506년 9월 24일 조선 역사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폐쇄자 이왕, 창녕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 이돈수의 짧은 삶과 비극적 죽음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어린 왕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과 정의, 가족과 개인 존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면 그들의 비극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